네, 전략 포인트, 이 지점의 포트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먼저 각 지점의 큰 그림, 포트폴리오의 큰 그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포트폴리오는 주식 80%, 현금 20%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부증권 강릉 지점의 포트폴리오가 많이 바뀌었네요. 주식 100% 공격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리츠증권증권 부산금융센터는 주식 60%, 현금 40% 비중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자, 이 중에서 동부증권 강릉 지점의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윤희찬 지점장입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포트폴리오가 아주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식이 100%예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40%, SK이노베이션 30%, 하나케미칼 30%로 준비했습니다. 종목이 싹 바뀌었는데요. 조강페인트, SKC, 코오롱 PI를 그렇다면 매도를 하신 거고, 나머지 종목군들을, 파격적으로 이제 종목을 교체를 하신 건데,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그 이유, 전체적인 투자 전략 들려주시죠. 예, 어제 우리 시장은 전반적인 관망세로 지루한 장세가 이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간밤에 발표된 미국 FOMC 결과가 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밝힌 점과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해 인내심을 갖겠다는 표현을 비롯한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 그 내용인데요. 해외 시장은 소재, 금융, 에너지 업종 등을 위주로 해서 상승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된 움직임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려는 양상이 좀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에는 더욱이 관심을 갖고 유가 추이는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이런 해외 시장의 움직임을 감안해서 경기 민감 대형주 위주로 대량 변경을 좀 해봤고요. 다만 우리 증시의 그간 하락폭을 좀 고려를 해서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치 정도까지 일단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매도한 이 조강페인트 20% 비중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 주가는 오늘 좀 밀리네요. 이 종목 좀 덜어내신 그 이유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조강페인트하고 SKC 코오롱 PI 두 종목 모두 기본적인 내용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만 시장의 어떤 그 대형주 섹터로의 매기 확산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좀 단행을 한 거고요. 순환매가 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섹터로 어떤 포트 변경할 때 다시 한번 편입을 좀 시도할 예정입니다. 네. 반면에 오늘 가장 많은 비중으로 좀 들어간 그 종목이 어제 편입을 하셨군요. 대우조선해양 40% 신규로 편입을 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예, 대우조선해양 말씀하신 대로 어제 편입을 좀 시켜봤는데요. 그간 대우조선해양을 한국조선업체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탑픽 종목이라고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실적을 적자 없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향후에 그런 부분도 한번 신뢰가 좀 가져가고 있고요. 향후에도 LNG 선박 분야에서 꾸준한 수주를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그 이유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기 이평선들 간의 어떤 짧은 수렴 과정에서 21선, 61선을 두고 주가의 공방 여부를 좀 장중 지켜보고 있고요. 추세 반등보다는 당분간은 기술적 반등 추이까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1선 저항이 좀 강한 그 모습인데 사실상 이 업황 측면에서는 좀 좋지가 않은 그 상황이고 유럽발 위기도 여전히 좀 불안한 그 모습인데 단기적인 관점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21선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기술적으로 무난하게 보시던 대로 121선 정도 이평선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정유섹터의 그 종목군 움직임이 또 연속 한 닷새 연속 오름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30% 비중이고 하나케미칼도 지금 한 30% 비중으로 좀 편입을 하셨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시각도 들려주시죠. 예, 하나케미칼은 기술적 흐름으로 대우조선해양과 모양이 좀 흡사하다라고 보여지실 겁니다. 역시 기술적인 반등 추이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주목하실 부분이 연말 시즌을 맞이해서 대차장고 감소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간에 공매도가 많이 발생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쇼커버링에 대한 수급적인 변화 장중에 좀 지켜보고 있고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우조선해양 같은 종목도 함께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많이 감소한 신용 부분 물량 역시 수급적인 부분에서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단행된 태양광 자회사들 통합에 대해서는 그간 지속적인 재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짧게 좀 언급을 좀 드리고요.
SK이노베이션은 유가가 아직까지 뭐 강한 반등을 주는 건 아닌데요.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되는 만큼 주가도 뭐 반등을 좀 지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유주만큼 뭐 특별한 내용이 있기보다는 향후의 국제유가 추이, 그리고 뭐 언제나 그랬듯이 정유주들은 정제 마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기술적으로는 짧은 매매 기회를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하나케미칼이나 이 말씀해 주셨던 SK이노베이션이나 지금 탄력은 좀 둔화가 되면서 음봉을 좀 내고 있는데 괜찮은 거죠? 예, 뭐 그간에 또 며칠 또 좀 올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장중에 이런 짧은 흐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주식이 100%이기는 한데 그래도 관심 가지고 계신 그 종목은 있으실 것 같아요. 편입 관심주로 한 종목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컴투스 언급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게임주들의 장기적인 주가 흐름을 보았을 때 기술적으로 12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썬데이토즈 같은 종목도 이런 부분들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이 좀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컴투스의 내용상의 핵심은 일단 뭐 향후에 서머너즈가 매출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하고요.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 정도로 좀 저는 요약을 해보고 있는데요. 내년 1분기에 신작 출시 기대감을 좀 가져보면서 일단 올해 컴투스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수치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아직도 그다지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2014년도 영업이익 뭐 1,000억 이상, 당기순이익은 900억 정도 이상 예상을 해본다면은 현재 시가총액 1조 4천억 정도라면은 게임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상승 여력은 아직도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포트폴리오 편입을 위해서 한번 장중 흐름 지켜보고 편입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강등지점 윤희찬 지점장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